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4편 05 패턴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 패턴은 보시면은 EC 모델만 들어와 있어요. 일본에도 LC 모델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는 스티어로만 제작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벨이 이렇게 단색 라벨이고요. 은색으로. 다음에 대신에 얘는 특징이 뭐냐? 내피가 검정색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동피가 아니에요. 자, 요런 글러브예요. 05 패턴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저는 이 글러브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전부터 사람들이 얘기하던 막는 글러브라고 표현했던 그런 글러브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막는 글러브 많이 하실 때 저는 바닥이 넓은 글러브이 좋아요. 저는 주로 공을 막아요. 막는 스타일로 수비를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진짜 많이 썼는데 실제로 그런 막는 글러브라고 쓴 글러브들이 왔을 때 보면 운동장 항아리였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체 막는 글러브가 뭘까? 그 앞에서 제가 영상들에서 계속 해왔었는데 그게 와전되다 보니까 바닥이 넓은 글러브 아니면 그게 와전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역방향, 재반끔 빼는 거 이런 부분에만 이제 국한돼서 나가는데 글러브 고유의 패턴이 막는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글러브가 편안하게 있을 때 되게 넓게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는 글러브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따가 15분 가공해야죠. 15분 내에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따가는 얘로 한번 해볼게요. 막는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막는 글러브를 약간 빵떡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빵떡. 플랫 글러브. 넓잖아요, 빵떡. 우리가 빵떡은 연습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럼 빵떡을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 손이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공을 바운드에서 쐈을 때 같이 마치 잡아서 빼는, 더 나가서 빼는, 겐다처럼 밑에 걸어서 옮기든가 아니면 두 손이 같이 빼든 이 타이밍을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카페에서 제가 글을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본 고등학교에서 실내 와가지고 이렇게 받는 그 사진 옛날 손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돼요. 막는 글러브. 네. 이걸로 연습하고 펑고 받는 그 사진이 있어요. 캡처된 사진이. 자, 그렇다면 막는 글러브가 이 판으로 돼 있다는 건 뭘까? 결국에는 뭐냐? 손을 조작해서 잡는 걸 없애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확한 포인트에서 공을 받는 위치에서, 즉 푸덕을 통해서 내가 바운드를 맞추는 동작들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당기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쓱 몸이 가고 이러면 물러나서 이렇게 딱 잡는 이런 것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즉 캐칭 포인트가 캐치볼 포인트면 이게 땅볼의 캐칭 포인트겠죠. 받는 포인트. 거기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서 움직여서 맞춰서 바운드를 맞춰서 받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모양을 놨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넓게 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글러브도 보시면 색깔을 이걸로 볼까요? 네, 그래서 넓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빵떡이 이렇게 오므려진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 글러브가 보시면 끼고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손이 다 들어가죠. 앞에 나왔던 060 패턴 요런 거 같은 경우 제가 이거 211 끼고 뭐 검지 빼도 된다라고 했지만 뭐 이렇게 꼈을 때 얘는 어때요? 딱 손이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는다면 얘 같은 경우는 즉 세로형, 얘 가로형이겠죠. 편하게 놨을 때 얘는 딱 되면 중지 약지 쪽 여기 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돼? 다 감싸지고도 남아요. 그럼 들어왔다? 네,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만큼 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를 넓히고 벌리면. 그래서 공방에 오는 글러브들 중에서 지금 이제 뜯어놓고 제가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글러브 되게 많아요. 놓고 눌러서 이렇게 검지랑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네, 괴리감이 있죠. 딱 꺾여 있죠. 넓혀. 엄청나게 넓혀.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빠지죠, 공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봐요. 여기를 넓혀서 이렇게 넣고
넓힌 상태에서 공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기는 다 흘러나가. 제끼고 여기 넣고 오른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원핸드로 살짝만 빠지면 이게 아니라 한 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오므려 안 잡혀. 잡어.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은 이쪽으로 가. 외분 늘어나. 바닥이 좁아지네? 그럼 또 뭐해? 또 펴서 넓혀.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 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왼손이 이렇게 되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손이 대칭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빠르게 캐치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두 손으로 캐치볼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정면, 옆에, 아래. 이 위치만 바뀔 뿐이지 우리가 캐치볼 할 때 두 손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두 손으로 받는 게 이거면 이게 두 손, 두 손, 두 손이죠. 즉 두 손이 대칭되게 손끝이 앞을 보게 한다. 그랬을 때 얘를 잡으면 내가 놀고 있어요. 그럼 잡고 나서 이제 시작해. 그래서 제가 캐치볼 할 때 두 손으로 한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두 손이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같이 가면 다음 동작도 같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얘는 잡는 동작인데 얘는 놀고 있으면 그럼 이제 들어가면 대처가 늦는 거죠. 그래서 캐치볼 할 때 항상 날라오면 두 손이 같이 가서 빼서 던지는, 즉 이 손이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까처럼 이런 갈쿠리형처럼 글러브를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그래놓고 계속 넓혀서 이건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펠트가 여기가 이미 다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고 웹도 이렇게 접혀 있었어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편하게 될까요? 아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게 빠를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게 빠를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는 앞에서 제가 인체의 신비에부터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엄지뼈, 새끼뼈, 약지뼈. 자, 어때요? 검지중지, 윗뼈, 아랫뼈이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검지중지. 그래서 검지중지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계시라. 그래서 공방에 오신 분들은 설명을 드리셨어요. 글러브를 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글러브를 끼고 있으면 네, 같은 롤링스예요. 항상 지문을 대고 느끼고 있어라. 그리고 사람 손에서 엄지, 검지, 새끼, 약지 다 뗐을 때 제일 중요한 센서는 어디 있다? 바로 검지 중지에 센서 있다. 그래서 검지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이렇게 떼지 말고 대고 느끼시라. 한 다음에 힘 빼세요. 대. 잡히네. 잡혔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죠? 공방에서.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손끝에 지문을 글러브에 대고 있어라. 이 감각. 그랬을 때 검지를 떼고 있지 말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검지를 떼고 있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검지를 대고 이렇게만 대고 있어도 공은 우리가 빈 글러브로 다 잡을 수 있어요. 즉 공을 잡는다는 퍼포먼스를 할 때 이 모양이 나오는 이런 글러브를 똑같이 잡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넓게 꺾어서 넓게 만들어 놓으면 안 잡히죠. 왜? 내 손에 스탠바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될까요? 그래서 손의 감각의 문제에 있어서 안 좋아지는 게 소위 말하는 막는 글러브, 바닥이 넓은 글러브를 선택하면서 나오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깨 아파서 재활도 받으러 다니고 지금 이쪽 쇄골도 아프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경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과연 어떤 감각으로 잡을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마시던 물이 있는데 광고가 있으니까 뗄게요. 네. 보리차가 있는데 자, 이런 보리차 페트병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죠? 얘를 이렇게 잡니다.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요? 얘를 이렇게 잡아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요? 잡아요. 그랬을 때 지문이 어떻게 되죠? 느껴져요. 바닥을 탁 만나는 순간에 지문이 느껴지면서 이거 세게 잡아야겠다, 가볍게 잡아야겠다, 튕겨나가는 걸 느껴서 뒤늦게라도 튕겨나갈 때도 잡아야겠다. 즉 사람 손의 감각은요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핸들링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이 감각 체계가 어떻게 잘 돼 있냐라는 관건이에요. 사실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손이 망가지신 분이 되게 많아요. 손동작이 잘못되신 분들. 그냥 편하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5개 잼잼 하세요. 이 동작이 아예 구현 안 되시고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게 힘들게 막 손에 검지 새끼, 검지, 중지, 약지 새끼, 검지, 중지, 약지 새끼 4개, 5개. 예. 그 자연스러운 이 동작을 의식하고 하면 검지, 중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꼽아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랫동안 글러브질을 잘못해왔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맨손으로 공 잡는 게 개발이 안 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이 맨손의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손님들 오시면 했던 것 중에서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툭툭 우리 농구공 드리블 하세요. 하듯이 하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잡지 마세요. 툭 주면 이렇게 잡아요. 아, 잡지 마시라고요. 잡지 마시라고요. 잡지 말래도 잡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즉 사람의 센서가 손 이 끝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잡히게 돼 있어요. 진짜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이러다가 제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오신 분들은 이 5손가락의 에너지를 가운데로 에너지를 가운데 모인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해서요. 툭. 잡혀요. 툭. 그다음에 뭐예요, 제가? 네, 다시 툭. 이게 잡힌 겁니다, 공이라고 말씀드리죠. 인체의 신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관절을 쓴다. 즉 공을 잡는데 5개의 관절을 쓴다는데 사실은 손바닥이 경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 뭐가 문제일까요? 아파요. 통증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손이 아프면 경직이 될까? 신경체계에서 사람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신경이 차단된답니다. 이 뇌까지 전달되는 이 유기적인 퍼포먼스가 아니고 딱 끊겨버린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손 모양이 자연스럽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이 동작이 뭐죠? 네, 이게 막는 거예요. 즉 토고 글러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막는다라는 이 느낌이 결국에는 이 5개의 손의 지문의 감각으로 옮겨줘야 되는 이런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다 이러고 있는 거죠. 튕겨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공이 밀고 들어왔을 때 스핀이 어느 정도 감겨지면서 살짝 마찰이 생기는 확률이 점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에이, 토고 글러브도 막는 글러브잖아요. 이따가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토고 글러브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훨씬 쉽게 막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냥 이거야 자연스럽게. 그럼 이게 뭐예요? 아, 글러브는 가로 방향이다. 세로 방향은 뭘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세로 방향은.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각도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로 방향의 글러브를 놓고 제꼈을 때 이렇게도 잡히죠. 근데 가로 방향의 글러브를 놓고 잡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잡으면 돼요. 편하게 잡으면 돼요. 네. 사람 손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센서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먹으로 치는 동작도 하는 거고 평소에 공을 많이 갖고 노시라는 거예요. 인체심이 언제 된다? 물렸다? 그냥 갖고 올 때 힘을 주는 거죠. 즉 물렸다 그러면서 핸들링이 되면서 갖고 올 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이나 이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려면 딱 잡아버리면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가운까지 해가셨는데 실제로 캐치볼 했을 때 즉 원입으로 쓴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 손끝의 감각으로 공이 딱 잡히는 게 아닌 이 손바닥 면에 맞는 타이밍에 손을 오므리는 동작들, 이 동작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툭툭 롤링을 해서 툭 잡아야 되는데 오므려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럼 글러브에서 인체의 신비, 내 손과의 괴리감이 없다는 거죠. 닦았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온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고, 그런 글러브들이 잘 만든 글러브고, 그런 글러브들이 DIY가 쉬운 글러브예요. 이제 거기서 또 몇 가지 변수가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손과의 일체감이 있게 글러브를 제작한다라는 의도, 즉 글러브 제작에 있어서 제가 조언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작 현장에서 할 때는 결국에는 사람 손이 편하게 공에 오는 힘에서 물리게끔 조작성을 가지고 구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새 글러브예요. 물론 지금은 딱딱하겠지만 길을 들였을 때 어떻게든 편하게 그냥 물리는데 그 각도가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 중립형이냐, 그렇죠? 바닥이 팜 사이즈가 넓냐 좁냐, 바닥이 넓냐 좁냐, 손가락이 기냐 짧냐, 엄지의 각도가 여기다냐 여기다냐,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이유는 결국 퍼포먼스적인 포지션,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지, 자유롭게 원핸드 싱글을 주로 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것처럼 투핸드로 잘 막아서, 투핸드로 막을 때 좁으면 불규칙이 났을 때 아무래도 들어갈 확률이 좁겠죠. 그랬을 때 왜? 투핸드면 움직임이 원핸드는 편하게 움직이는데 투핸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제작의 의도와 제작의 의도라는 게 결국 사용함에서 퍼포먼스에서 내가 구현하는 플레이의 의도랑 거의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게 글러브 패턴에 대한 분석인 거죠. 즉 의도는 뭐냐? 편안하게 공이 잘 물리게 만드는 거. 그렇다면 얘의 퍼포먼스라는 건 뭐죠? 막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항상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고, 이 손끝의 감각을 잘 느끼는 방향성을 찾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슛바운드나 핸들링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공이 왔을 때, 불규칙이 왔을 때도 이런 감각을 잘못 와도 탁 문다라든가 탁 물어진다든가 탁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데 갔을 때도 탁탁 이렇게 보잖아요. 와 달라고 딱 잡다가 끝에 딱 걸려야 갑자기 선수가 탁탁 글러브를 낀 채로 자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 막는 글러브의 대표적인 토고 글러브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제가 자리를 비웠어요. 자, 토고 글러브 막는 글러브다 라고 해서 어려운 글러브다 사람들은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맞아요. 어려운 글러브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뭔가 느끼고 배우는 게 있어서겠죠? 토고 글러브가 어디 갔나? 제가 작업해 놓은 게 꺼내 왔었나 내가? 네. 여기 있네. 자, 토고 글러브 진짜 핫하고 인기가 많았어요. 거의 다 500기 글러브 마찬가지. 500기 영상은 카페에서 제가 IP 셀렉트 판매 예고글 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500기 선수 IP 셀렉트 유튜브 안에 보면 실제로 퍼포먼스 하는 게 나와요. 뭐 하냐면 막 놓고 계속 글러브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오거든요. 네, 막 이렇게 누르는 거. 그 영상 꼭 제가 링크 걸어드리니까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는지. 자, 토고 글러브도 막는 글러브예요. 근데 얘는 뭐였죠? 정말 가로형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IP 셀렉트에서 얘가 가로형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얘가 제로, 빵이라고 치면, 가로형의 제로로 치면 기준점을 어떻게 볼 거냐? 어디 갔니? 오케이. 이 060 패턴, 얘는 제가 기준점을 100이라고 볼게요. 완전 세로요. 그러면 이 중간이 뭘까요? 한 중간형, 중립형 정도. 그게 50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50에 가까운 글러브는 뭐냐? 바로 요게 중간형의 글러브인데, 얘는 딱 꼈을 때 그냥 중간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살짝 더 들어갔다 한 60, 65. 얘보다 좀 덜 들어갔다 그러면 한 40, 45 정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아까 요놈 055 패턴은 뭘까요? 이 정도에 위치하겠죠. 얘와 082와 토고 사이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얘는 딱 놓으면 한 이 정도. 얘는 얘가 빵이라면, 얘가 이 정도였다면 이 정도. 얘는 30, 40 정도. 그래도 어쨌든 가로형에 가까워. 이해가 가시나요? 패턴을 분석할 때 가로 세로가?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IP 셀렉트 지금 4종류를 제가 이번에 행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패턴 분석을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설명할 때 좀 닉네임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059 패턴 같은 경우가 얘랑 비슷한데 얘가 바닥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순서가 가로에서 세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059, 뭐 055, 얘가 082, 060, 자, IP 셀렉트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닉네임을 정할 거예요. 이 편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네아 글러브 4종에 대한 이제 분석이 거의 다 끝났다고 봤을 때 저는 별명을 쓸 거예요. 이 059 패턴, 바둑판,
얘는 제가 별명을 걸리버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얘를 걸리버라고 표현할 거예요. 카페 회원분들 저한테 주문하시든 문의하실 때 걸리버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얘 닉네임은 걸리버. 왜 걸릴까요?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대에서 핸드폰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이거 안테나 뽑고 여덟 시절에 그때 걸리버가 뭐냐 현대 핸드폰 이름이었어요.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 네, 얘는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예요. 대충 걸면 다 걸려 있어요. 거기다가 바둑이 앱이니까 네, 이렇게 잘 걸려요. 걸린 상태에서 빼기도 쉽고 잘 걸려요. 네, 그래서 걸리버예요. 재미없나? 그렇다면 082 얘는 뭘까요? 얘는 제가 쌕쌕이라고 줬어요. 엄청 날쌔요. 샤프해요. 그래서 얘는 촥 버리고 촥 감기는 것도 되게 빨라. 조작성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딱 잡았을 때 어떻게든 걸리잖아요. 그럼 얘는 빨리 빼서 던질 수밖에 없어. 빨리 빼서 던질 수밖에 없어. 그냥 이게 딱 낑겼을 때 무너지는 게 공이 많이 보여요. 사실 이게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슈어플레이, 제가 플래티넘 같은 것들 그런 슈플 모델에서 추구했던 바가 이런 부분들, 네, 그랑 비슷해요. 아니면 자낙스 뭐 이런 거죠. 손가락이 쭉쭉쭉 뻗어 있는. 그리고 딱 물렸을 때 공이 빨리 빠지는. 일형의 기본이지만 많이 감싸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딱 가장 표준적인, 네, 가장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걸리고 나면 빼서 던지는 게 뭐 백으로 잡아도 안 빨라질 수 없는. 그래서 얘는 쌕쌕이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060은 뭘까요? 제가 요즘 제일 재밌게 갖고 노는 이 060. 네, 이에다 검지 빼고 그냥 툭 자유로운 그냥 툭 그냥 다 낑가죠. 그냥 물려 그냥 딱 박혀. 네, 그냥 딱 이런 데도 박혀. 근데 박혀. 새는 데가 없어. 자, 얘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레고 블럭을 탁탁탁 끼우듯이 공이 오면 블럭처럼 그냥 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얘는 틀이 좁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벌렸다 오므렸다 손동작을 막 쥔다라든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힘 빼고 된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조작성이 되게 많으신 분, 본인이 과하게 쥐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거 끼고 이 틀만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블럭 끼듯이. 블럭이 박힌다. 그래서 얘의 이름은 매직 블럭이에요. 060은 앞으로 매직 블럭으로 이름을 정할 거예요. 매직 블럭. 지울 때도 쓰잖아요. 주자를 다 삭제해버리고 주자를 다 삭제해버리는, 그래서 매직 블럭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뭘로 지을까 고민을 했어요. 막는 글러브. 즉 어때요? 그냥 이걸 뗄게요. 편하게 되고 있는데도 넓어요. 예. 편하게 되고 있는데도 진짜 넓어서 그냥 이거 편하게 다. 예. 그런데 이 느낌을 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 얘를 길을 드릴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개업식 하고 나면 이렇게 은박지에다가 수수팥떡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쟁반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약간 판판한 걸 갖다가 어디 갔어? 이 판판한 쟁반을 그냥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느낌. 그 쟁반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길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얘는 공을 잡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새 거잖아요. 택됐잖아요. 이렇게만 만들고 이렇게 딱 하면 네, 잡혀요. 엄청 쉽게 잡혀요. 새 거예요, 지금. 길 안 트인 거예요. 내피도 얘가 검정색 이 가죽이 들어가서 좀 더 탄탄해요. 다른 이 EC 모델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별명은 파리지옥이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파리지옥. 우리 아기가 만 3살 때쯤에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맨날 이제 우연히 얘가 무슨 유튜브를 봤는지 파리지옥 파리지옥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좀 희한한 애예요. 이상한 걸 많이 봐요. 뭐 파란색 가재를 찾아다니는 막 유튜브도 보고 초등학교 탐구생활 유튜브도 보고 희한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얘가 어쨌든 파리지옥에 대해서 그때 한참 꽂혀서 저한테 막 파리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파리지옥이 이랬대 아빠 이러면서.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파리 지옥이 어떻게 생겼죠? 네. 그 동그란 원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툭 하고 물리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가는 순간 툭 눌러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아이 때문에 유튜브 찾아봤는데 파리 지옥이 닫히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선모가 있어요. 그 선모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탁 바늘 같은 걸로 탁 자극을 하면 그 선모를 건들면, 근데 하나를 건들면 안 되고 선모가 2개 이상 건드려지면 그게 탁 하고 물리는 거예요. 우리 손끝이 선모예요. 즉 글러브를 끼고 지문을 대고 느끼고 있을 때 이 내피의 손이 딱 5개의 손이 딱 닿고 있을 때 공이 탁 했을 때 손의 감각이 느껴지면 잡히는 거예요. 그냥 파리 지옥처럼 다 잡히는 글러브예요. 근데 이 글러브를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저 조일이 초창기 때 했을 때 2003년도 4년도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런 글러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조일이 글러브 뭐 어쨌든 그때 BMC 글러브 그랬던 것들은 글러브들이 다 옛날 스타일이어서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비트를 딱 올려놓고 이렇게 딱 하고 볼집은 엄지검지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던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은 당연히 이렇게 잡니다. 즉 세로형만 보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일본의 스타플레이어 출신이었는데 은퇴한 선수한테 들었을 때 글러브를 왜 공을 일로 잡냐고, 공은 여기로 잡아야지, 공은 일로 잡는 거다. 제가 그걸 2003년도에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글러브를 끼더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죠. 근데 예전에 다 유튜브에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뒤후에 1년, 2년 후부터 일본인 코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일본 패턴의 글러브들이 수입이 되면서 이런 가로형의 글러브가 나오더니 진짜 받는 포켓, 잡는 포켓, 2포켓에 받는 게 이렇게 글러브를 빼는 게 바뀐 거예요. 글러브의 트렌드가 바뀌고 수비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 즉 우리가 들어오는 각도가 이거면 사출구가 여기잖아요. 사출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사출구 옆에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공을 잡을 때 이런 불편한 자세가 아니라 편안하게 가서 그냥 사출구와 여기가 같이 만나는, 즉 쓱 가서 박수 치듯, 박수를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하지만 좀 약간 뭐랄까 옆에서 박수 치듯 사선에서 박수 치듯 이런 스타일의 글러브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글러브를 봤을 때, 마타가 있는 글러브,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예요. 20대 후반이고 글러브에 대해서 뭔가 나름 전문가라고, 나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야중사 주인장 오래 하면서 글러브에 대해서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기준도 그거였어요. 공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마타가 있으니까 밀려나가는 거야. 이거 박혀버리면 공이 안 빠지는데. 근데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가 다 뭉그러지는 거야. 이건 대체 뭐지?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이해하게 되고, 왜 그런가를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글러브 자체만 처음 봤을 땐 되게 찐따 글러브예요. 거기다 엄지는 왜 이렇게 짧아? 옛날 글러브 엄지 그 새끼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어디 갔니? 옛날에 제 아롤 투수 글러브처럼 없어졌네. 지금 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옛날 패턴이 별로 없네요. 요런 게 옛날 패턴. 모토키 선수 글러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잡는. 요런 글러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엄지가 길잖아요. 엄청 길어요, 엄지가. 옛날 글러브에 비해서 엄지 길이가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보이시나요? 이 길이가 이 긴 게 아니라 여긴 짧아지고 여긴 또 넓어져. 그리고 손가락들이 다 짧아져. 뭐지? 근데 일본에서 하는 소리 그거예요. 사람 손도 엄지새끼가 짧지 않냐. 엄지가 긴다라는 게 말이 되냐.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지면과 내 손가락이 수평되고 엄지도 짧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런 모델을 봤을 때 저도 글러브 찐따 아니야? 근데 또 보면 웨이도 되게 짧아. 이거 뭐지? 저도 똑같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요런 글러브예요. 자,
엠마크 미즈노 오더입니다. 네. 혹시 요 웹 아시는 분 아시려나? 요 웹 지금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 옛날에 빅토리 엠마크 오더에서도 나왔었고 일본 선수 무슨 웹인데 이렇게 약간 안에 이렇게 목적 같은 둥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끈이 이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돼? 웹이 되게 재밌게 생겼죠. 글러브 모양이 어때요? 고가 높은. 지금으로 보면 약간 E형 글러브 같은데 되게 깊은 글러브예요. 네, 글러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엄지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고가 높고 이거를 오므리면 얘는 튀어요. 이게 즉 E형 글러브처럼. 그 약간 가룡으로 넣으면 잡히는데 잡히죠. 근데 얘는 세로형으로 넣으면 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즈노에서 E형 글러브랑 되게 비슷해요. 즉 가로형 글러브였어요. 제가 이 글러브를 슈베 사장님한테 받았어요. 선물로. 2003년 9월 찍혀있는 포프로 엠마크예요. 예. 이제 투수 어깨가 이제 맛이 가셔가지고 안 쓴다 그러길래 하나 뺏은 게 이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대성 스포츠에서 오더 넣으면 다 포프로였었어요. 네. 선수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땐 그랬지. 아무튼 2003년도 9월이면 제가 용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광희문 앞에 조율이가 아니라 좀 더 밑에 화공약품점들 조그맣게 한 4-5평 거기서 일할 때 그쪽 무렵일 거예요. 예. 진짜 초창기 때. 지금부터 20년 전 글러브예요. 근데 제가 이 패턴을 어디서 봤냐면 뭐 추억의 야구 선수죠. 박명환 선수 글러브가 이랬어요. 미즈노 거. 그때 당시에 프로 선수들 미즈노 글러브 쓰는 글러브들이 요런 스타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찐따.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글러브가 찐따 같지? 이게 뭐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손가락도 이렇게 휘어 있고 엄지는 좀 이상하고 여긴 또 되게 고가 깊고 제가 알던 글러브는 옛날에 BMC처럼 선동열 글러브거든요. 딱 요랬거든요. 옛날 글러브들 딱 놓고 요래 딱 잡아놓고 딱 끼는 요래 네 딱 글러브는 이래야지. 딱 세로를 받아도 딱 잘 잡히고, 예. 정면으로 딱 잡히고, 딱 요래요래 삼각형 딱 돼가지고, 예. 그냥 딱 날라오면 이렇게 딱 잡히는. 옛날 선출분들 중에서 이렇게 쓰신 글러브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일로 탁탁 낑가서 물어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딱 그 모양 그대로. 그건 옛날 패턴에서 가능한 거예요.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문화적 충격이죠. 쉽게 말하면 얘가 약간 미즈노에서 2형에 가까운 글러브인 거고요. 아롤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델이었다면 이 아이가 요즘에 나오는 1형의 글러브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 잡는 스타일. 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스타일의 원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 이 글러브를 보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이런 글러브를 보고. 네. 공부 안 하면 저도 그때는 몰랐어. 20년 전이니까 트렌드가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세로형의 글러브와 가로형의 글러브와 세로형의 글러브가 혼재돼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구보타류가 유행했다. 이게 엄청나게 이런 류가 유행을 하다가 다시 지금에서는 최근에 보시면 사카모토가 이 미즈노에서 1형, 2형이 많이 3형보다도 내야 1형, 2형이 많이 쓰이듯이 거의 1형이 대세잖아요. 마타 없는 글러브들. 하지만 구보타 쪽에서는 아직도 마타가 있는 글러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혼재돼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옛날 글러브 느낌이에요. 알티스로 치면 아톰즈 코리아로 보면 약간 황목치승 느낌. 네. 황목치승 선수도 수비 잘했잖아요. 황목치승 글러브가 제가 부활시키고 싶었던 글러브 1년에 그러니까 걔네 표현으로는 1시간에 150개가 팔렸던 글러브였어요. 수비 겁나게 잘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수비를 하지? 황목진 선수가 처음에 1군에 올라갔을 때 되게 쇼킹했었어요. 와, 한국에도 저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었구나. 글러브 쓰는 것도 보면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런데 쓰는. 즉 손가락은 잡지만 바닥은 넓은. 그래서 막는 거 빨리 빼서 던지고 막 빠지는 걸 잡아도 여기도 잡히고 막 여기도 잡히고 웹이 짧으니까 또 빨리 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넓게 활용되는 글러브예요. 여기서 손가락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가 여기를 넓히고 여기를 키웠을 때 밸런스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얘를 길게 하려면 바닥을 좀 좁혀놓고 길게 하면 괜찮겠죠. 근데 바닥도 좁고 손가락도 좁은데 딱 좋아. 이게 좀만 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손가락만 연장시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언밸런스해지는 거예요. 딱 좋아. 바닥만 넓었으면 좋겠어. 또 언밸런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 밸런스가 처음 제작할 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옛날에 오리지널 우리가 구보타 스타일 막는 글러브 스타일의 원형에 가까운 게 부활이 된 거예요. 아니 IP 셀렉트랑 구보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내 글러브들은 패턴을 개발하지 못해요. 패턴 개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일본 거를 갖고 와서 카피를 한다 그랬죠. 그때 저희가 했던 조일이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국내 업체들이 구보타 계열들을 카피해서 만들었던 경우가 쉽게 말하면 마타가 이렇게 있는 글러브 있죠. 이렇게 요거 마타 요게 있는 글러브들을 막 유행처럼 카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확한 이 사용에 대한 기능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 이상한 글러브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마타는 존재하는데 막말로 조일이도 실패했어요. 네, 마타 있는 글러브들 많이 쓰신 분들 있긴 한데 보면은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 힘의 강도라든가 이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구현을 못했죠, 사실은. 그런데 IP 셀렉트가 왜 갑자기 구보타인데? 구보타는 자기 공장이 없습니다. 나라 쪽에 있는 공장이랑 계약을 해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하청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유니크 있을 때 공방에 오신 분들 요 색깔 유니크 저기 삼전동에 있을 때 요 색깔로 돼서 아예 이거랑 비슷한 거 보셨을 거예요. 마크 없는 거. 그 마타 있는 패턴. 네,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는. IP 셀렉트 시작한 사람도 그런 공장에서 일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IP가 제일 많이 나올 때 사실 처음에 마타가 있는 토고나 오피키 쪽에 나왔지만 이제는 마타 없는 것들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구현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보타의 찰진 가죽의 느낌에 좀 바닥이 넓고 손가락이 짧고 이제 바닥이 넓어서 막는 글러브로 빨리 썼다라고 한다면 요 패턴이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렇게 각과 틀이 있는 그런 글러브를 썼는데 많이 덜 그럭댔다라든가 아니면 박히기는 하는데 딱 여기만 박히는 글러브만 썼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글러브를 쓴다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넓은 글러브 훑듯이 수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커서 버벅대는 스타일을 썼다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넓게 벌어진 이런 글러브를 넓은 글러브를 써보는 게 본인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 글러브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를 가공을 이제 DIY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타이머 15분을 맞춰 놓을 건데 1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얘는 왜 파리지옥이니까. 그런데 이 역방향 글러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이 바닥의 넓이 폭이라 그랬죠. 이게 너무 넓으면 내가 손끝의 감각을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구는 거예요. 편하게 이 감각이 유지가 되려면 여기가 좁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구보타 일본 글러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접어놓는 이유가 다 이렇게 말아 접는 이유가 이 부분을 물기 위한 건데 이게 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물려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서 접어놓는 거죠, 여기가. 네. 즉 아랫부분에 잡히게. 그리고 볼침은 어디 갔죠? 더 손바닥에 아래쪽에 가깝게, 즉 이 펠트 쪽에 가깝게 내 검지중지 사이 여기라 그랬죠. 얘도 그 부분은 똑같이 접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역방향을 쓰시려면 반드시 얘는 제방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DIY 하시려면 일단은 얘는 제방끈부터 제거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방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IP 셀렉트가 구보타를 카피한 게 아니에요. 이 패턴은 그쪽 계열의 공장들이 다 갖고 있었고 거기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던 패턴이에요. 자, 제방끈을 빼고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양말도 준비해 드릴까요?
네, 양말 준비할게요. 네, 공 2개는 밑에 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안에 제가 얘를 길들여 보겠습니다. 자, 준비, 레디, 셋, 고. 자, 제방끈을 먼저 제거를 했어요. 자, 역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손의 위치가 순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살짝씩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이 편하나 역방이 편했을 때 여기가 되게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러브를 분석했을 때 손가락 간격들 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좀 넓어도 괜찮아요. 왜 글러브 자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좁은 글러브를 살짝 이렇게 되는 거 끈을 늘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겼을 때 얘는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손가락 면도 넓고 이 간격도 넓어요. 그냥 가도 되지만 좁힌다면 요 2번째, 3번째만 살짝 좁혀줘도 되는데 그냥 뭐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적당한 지점 찾으세요. 손가락 하나 넣었을 때. 근데 당기다 보면 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살짝 조여도 상관없을 건 저는 조금 조여 볼게요. 그러면 손을 넣었을 때 손이 어떻게 위치하냐? 역방을 넣었을 때 여기에 위치해요.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 위치하죠. 이쪽보다 가운데보다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접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죠? 즉, 이 아랫부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넓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백핸드를 잡을 때 안 돼요. 백핸드를 잡을 때 안 된다라는 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정면으로 수평으로, 즉 가로형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늦게 물어지면 어떻게 자꾸 엄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공을 잡는 동작이가 손을 오므리는 동작, 즉 물체를 이렇게 잡는 동작이 나와요. 감각을 못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좁혀주는 게 뭐예요? 포핸드 때도 잘 물리게. 그래서 좀 뒤로 볼게요. 파리지옥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손의 관절 1, 2, 1 이 부분을 롤링 해주시는, 롤업 해주는 게 즉 뭐죠? 이렇게 놓고 내 손의 관절, 2번째 관절 여기 있죠? 여기 써지는 게 여기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각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만져요. 그것도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포켓 죽여야죠. 네, 똑같아요. 원리는 앞에 1편에서부터 4편까지 똑같아요. 하지만 머릿속에 이미지는 뭐라 그랬죠? 음박 접시 장반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즉 이런 물통을 음박 접시 장반 둥근 걸로 이렇게 잡는다. 손에 쟁반을 놓고 이렇게 잡는다라는 느낌. 그거를 이 글러브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쟁반으로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의 이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예요. 포켓 쪽을 죽여놨죠. 웹 쪽도 부드럽게 해야겠네. 공으로 이렇게 퉁퉁퉁, 전에 말씀드렸죠. 공으로 이렇게 놓고 퉁퉁퉁퉁퉁퉁 때려도 되지만 아랫집에서 쫓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손으로만 누를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넓게 펴지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좁게 놔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가 3분의 1을 딱 잡아서 이렇게 꺾어놔 버리면 얘는 들어가지 못하는 글러브가 돼요. 그래서 얘가 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적당히만 만지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공이 웹에 걸렸을 때도 이 정도면 다 물려요. 굳이 여기가 접히지 않아도 충분히 그 힘에서 잘 잡힙니다. 그리고 볼집에다 공을 놓고, 다음에 포켓에다가도 공을 놓고 말아. 다음에 제가 이제 뭘 잡아야 될까요? 지금은 윗뼈, 캐치볼 할 때 윗뼈, 그걸 아래로 놓고 여기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간 아랫뼈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환된 아랫뼈 어디죠? 여기. 여기를 또 눌러주는 거죠. 어디죠? 이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엄지뼈대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눌러서 직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글러브 낀 상태에서 이거 될 수 있을까요? 글러브 낀 상태에서 이게 될까요? 이게 손이 여기를 이게 되게 돼요? 안 돼요. 왜? 엄지 위치랑 이 글러브 꺾이는 위치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글러브 쓰시면 딱 거기다 놓고 여기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을 잡을 때 엄지 이 지문의 센서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눌러버리니까 포그만 엄지를 누르면 나머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엄지는 한 템포 늦게 쓰여진다. 기억나니? 자,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랫벽 이 부분을 만져줘요. 그리고 이 펠트는 딱딱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드러워야 된다 그랬어요? 바닥이 넓기 때문에 넓은 상태에서 버텨버리면 튕겨나가요. 저 예전에 가공할 때 이제 사람들 손님이 이제 술이 들어왔던 거죠. 여기다가 책받침 잘라 넣으시는 분들.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 때 플라스틱 젓가락 그 형광색 같은 거 그런 거 녹색 젓가락 있죠. 그거 잘라서 집어넣은 경우도 봤고요. 가죽 이만큼 잘라서 펠트에다 보관하신 분도 봤고요. 여기에 그렇게 힘을 줘요. 왜?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힘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이게 돼요? 안 되죠. 요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울어. 손이 왜? 손이 우니까 가운데가. 그러다 보면 여기를 또 살려줘. 그러니까 거기 튀어. 그래서 이 안에다 뭐 집어넣으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다 빼드렸어요. 요즘엔 그런 게 안 보이네.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죠. 그거랑 가죽 안에다 덧대서 보관하는 거. 요즘에 저한테 그런 거 잘 안 와요. 옛날에 손봤던 것도 오래 쓰던 거 갖고 오신 분들 같은 그런 작업을 뭐 보강한다 해서 그런 거 해놓은 거 봤는데 이 펠트 안에다 뭐 집어넣는 거 크게 의미 없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잡는다. 엄지표, 새끼표. 예.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여기다 뭐 딱딱한 거 집어넣는다? 그럼 뭐예요? 담을 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져주시고. 자, 지금 8분 40초, 39초. 한 지금 6분 30초 정도 지났네요. 네,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즉, 이 글러브 결에 맞춰서 그냥 감아줬잖아요. 왜? 포구면은 공받는 부분은 부드러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즉, 손을 넣고 다시 틀을 잡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가 박수 치듯이 이렇게 공을 잡는다 그랬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글러브를 끼고도 똑같이 어디에요?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을 때리면서 눌러 잡는 게 아니라 탁 이 감각을 느끼면서 미는 힘에서 손 지문에 대고 있으니까 착 하고 잡힌다.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착, 착, 힘 빼고 지문을 딱 이렇게 느낀 상태.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지문만 딱 느낀 상태에서 탁. 오케이. 잡히네. 네. 글러브 안 꼈어요. 지문만 대고 있어요. 잡힌다. 엄지 이렇게 해볼게요. 엄지 옆에 있잖아요. 쓱 놓고, 잡히네. 잡히네.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잡히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기가 잡혀야 되잖아요. 여기 잡아주고. 포켓에다 넣고도 만져주고. 볼집에다 놓고도 만져주고. 자. 받는 포켓이 어디서 여기. 그래서 그때 일본인 그 선수 그분이 그 프로야구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다 놓으면 딱 물리는. 네, 이거예요. 받는다. 글러브 넓잖아요. 떨어져요? 이제 안 떨어지죠. 잡는다, 받는다, 네, 옮긴다. 끝. 참 쉽죠? 그럼 얘는 어떻게 묶어놔야 될까요? 지금 6분 남았으니까 요거 설명하면서 이거 묶어놓고 한번 부르고 써볼게요. 자, 공을 어떻게 했죠? 공 2개를 넣고 묶어놓는다. 잘못하시는 분들 여기다 2개 넣고 묶으시는 거야. 대충 중간에 넣고 이렇게 둥글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공 안에서 다 바주카포처럼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즉 손바닥 여기다가 2개를 놓듯이 요 부분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윗벽은 아랫벽은 어떻게 돼 있죠? 위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윗벽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모양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글러브 밴드로 감다 이 가로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인 거죠. 요 방향으로 딱 놓고 한 번만 묶어주면 돼요. 자, 면을 마친 다음에 쓱 한 번 더 쓱. 네. 끝. 공 2개 안 빠지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손가락이 휘었어요? 아니요. 그냥 일자예요. 다 일자 면이에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끝. 자, 왜 파리지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가시죠? 인체 신비 1, 2, 2, 1 똑같이 구현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넙죽 넙죽. 즉 우리가 이런 포수 밑에 펠트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냥 이거예요. 그런 느낌 그대로 그냥 파리지옥처럼 내 손에 센서가 있으면 공이 탁 들어오면 다 물리게끔 형태를 잡아 나간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오마카세 얘기를 막 나오는데 제가 공방을 하면서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손님들과의 상담이었어요. 네. 유튜브를 찍는 거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대화가 흘러가 버려. 그래서 제 일방의 얘기를 일방에게 그냥 전달하는 거고, 불특정 다수에게.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부분은 가감 없이 그냥 듣고 흘러나가 버리겠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 저는 노콘티, 노편집, 원테이크예요. 이 모든 얘기들은 다 즉흥적인 얘기예요. 콘티만 생각하고 얘는 파리지옥이야.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지? 오늘은 이걸 설명하겠다 라고 하고 떠드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때 구술로 한다라는 게 사실 글로 쓰는 것보다 논리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원래는 카페 같은 데 다음 카페에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영상 매체가 없으니까 글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사진 첨부하고 글 쓰고 영상 첨부하고 글 쓰고. 글을 쓴다는 게 되게 논리적으로 이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제가 공방을 오픈하고 유닛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이랑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퍼포먼스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유튜브로 그냥 찍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논리적 오류가 있다 말씀하세요. 카페에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대한 논리적 오류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걸 찍어서 한 번에 가야지라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손님들이랑 상담할 때 다 했던 파트의 얘기 드린 거예요. 어떤 손님은 들으셨을 거고 어떤 손님은 못 들은 얘기 있을 거예요. 그건 손님에 따라 단계에 따라 틀려요. 하지만 제가 상담이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쇼? 나 잘났다라는 거? 아니면 당신은 이렇게만 써야 돼? 강제? 아니면 뭐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 그 의도는 딱 하나예요. 손님의 좀 이해도를 높인다라는 거. 글러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을 잡을 때 손 모양과 글러브를 꼈을 때 그게 일체감이 뭔지. 그래서 실제로 길들여진 프로선수 글러브 손에 껴보게 하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교육의 전제는 이해라는 거예요. 수업만 들어서 집에 가서 놀다가 시험 보면 100점 맞아야지. 왜 못 맞냐고요. 못 맞았다라는 건 틀렸다라는 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이해를 했는지 검증하는 법이 뭘까요? 바로 복습이에요. 본인이 비슷한 문제, 숫자가 다른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그것들을 맞춰 나갔다라는 건 그 공식, 그 파트 부분에 대한 완벽히 내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다 틀릴 수 있죠. 왜? 산수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셈이 중간에 틀렸지만 공식 대입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간지 그 원리를 몰라서 틀렸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된 거고 실수로 틀린 게 산수로 틀린 거고 아예 문제를 줬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 공부가 전혀 안 된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공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최대한 중점 두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 손과 공을 잡는 메커니즘, 야구 기술에서의 핸들링 퍼포먼스, 손이 경직이 되거나 손을 벌리는 동작, 전완근이 경직되는 동작이 되면 절대 핸들링 롤링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튕겨내거나 퍼포먼스적으로 경직된 하나의 점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핸들링 롤링을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점 안에서 내가 잡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포핸드, 백핸드, 캐칭 드릴, 받는 드릴, 포핸드, 정면, 백핸드, 받는 드릴, 치는 드릴 이런 거를 설명드린 거 아니면 1번 바운드, 2번 바운드, 3번 바운드, 4번 바운드 그건 뭐냐 면인 거예요. 즉 손을 대는 각도에 따른 2차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면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죠? 면을 맞춰주고 점을. 근데 면을 잘못 맞추고
점도 잘못 맞추면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놓죠. 이거 뒤로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죠. 즉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이 상태에서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낮은 볼이 왔을 때 이게 아니라 낮은 볼일 때 이게 되든가 아니면 날라온 거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든가 아니면 뭐예요? 숙여서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대부분 면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2차원에서 접근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1차원 점에서 즉 인체의 신비 롤링을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 즉 2차원 면에 접목했을 때 그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왔을 때 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공이 딱 들어왔어. 그럼 이 면에서 롤링이 딱 되죠. 롤링이 딱 되죠. 그럼 그때 뭐예요? 핸들링 팔자 던져서 가는 거. 땅볼이 들어왔다. 이게 되죠. 그럼 뭐예요? 롤링 빼서 같이 두 손이 오면서 던지는 동작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잡고 빼고 던지고 이것도 아니고 반사도 아니고 투핸드 뭐예요? 투핸드는 가서 던지는 거고 빼서 던지는 거고 올려서 던지는 거고 이런 동작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손에 힘을 뺀다라는 거 손이 공이 물리는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설명하는 동안에 벌써 한 6, 7분 묶어놨어요. 빼볼게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좀 쓰셔야 될 분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막 깊어서 너무 박히는 글러브를 써서 그냥 아니면 엄지가 너무 내려와서 그냥 항아리 나팔꽃 써서 담는 것만 했는데 레슨장 가서 정말로 펑고를 받았을 때 투핸드로 잡는 게 잘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글러브를 사셨는데 39만 원, 40만 원짜리 사놓고 한 11만 7,850원어치밖에 못 쓰시는 분 아니면 8만 7,950원어치밖에 못 쓰는 분 아니면 40만 원짜리인데 한 19만 원어치밖에 못 쓰신다라면 40만 원어치를 다 쓰게 하는 글러브가 대체 뭔가 즉 어디가 됐든 웹이 됐든 웹끝이 됐든 포켓이 됐든 볼집이 됐든 힌지 쪽 바닥이 됐든 다 잡히는 글러브를 느끼게 하기에는 이 글러브 좋다라는 거예요. 단지 엄지가 짧고 웹이 짧다고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보였던 저희 걸리버 언뜻 보면 걸리버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커 보이는데 실제 사이즈 얘가 5mm 더 커요. 네, 얘가 더 큰 글러브예요. 네, 보이시나요? 딱 보면 얘가 더 커 보이는데 네, 얘가 더 큰 글러브예요. 즉 바닥이 넓은 글러브다. 다 했어요. 그러면 툭툭 잡아놓고 해봐야죠. 오샤. 정면 갑니다. 우리가 뭐죠? 가장 기본 골반바닥, 소골바닥 즉 내 캐치 포지션 정면 잡았죠. 안 빠지네. 그러면 포핸드가 뭐예요? 이거네. 포핸드 앞에서 아이고 앉아서 하니까 안 되는데. 자, 포핸드가 뭐였죠? 앞에서 몸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감아서 빼서 오는 거고. 백핸드가 뭐였지? 몸이 붙어서. 그럼 뭐예요? 이거 감아서 오는 거고. 감아서 오는 거고. 정면이 뭐예요? 친다. 그러면 백핸드 친다가 뭐예요? 이거네. 치는 거고. 받는 게 뭐였죠? 들어와. 오케이. 받는 거. 담는 거. 밑에서 걸려서. 뭐였어요? 우리가 캐치볼이 이거였으면 땅볼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볼 잡는 각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땅볼. 잡히잖아요. 땅볼. 잡히잖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땅볼 잡는 표현 이 손의 위치나 팔의 위치가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모든 운동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맞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캐치볼을 이것을 땅볼이 이거야 돼요. 자연스러운 동작. 그러면 캐치볼이 이거였으면 땅볼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야수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좀 내야수 수비나 실력이 조금 많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아까 저 미즈노 글러브, 즉 일본 글러브들이 우리나라에 막 수입이 되고 일본인 코치들이 한국에 내야에서 왔을 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적으로 바뀌었던 게.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미국 스타일과 일본 스타일에서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스타일로 많이 굳어졌지만 이런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됐던 건 바로 자연스러운 결국에는 손 모양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캐치볼을 이런 편안하게 가로 모양이 나온 걸 이렇게 잡는가 세로로 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잘못된 가로 방향 이거 앞에 영상에서 제가 영상 올렸어요. 375번인가 잘못된 가로 방향 잘못된 세로 방향 얘기했죠. 정면 이게 세로 방향이고 이게 뭐야 가로 방향 백핸드가 가로 방향이잖아요. 즉 잘못된 세로 방향 아니 잘못된 사선 아니 잘못된 가로 방향 손목이 되게 잡는다면 이걸 땅볼로 하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사람 팔아요 이것보다 이게 불편해요. 맞잖아요. 이렇게 잡는 사람들 캐치볼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대로 돌리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가로로 만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불편하죠? 네. 이렇게 제끼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네, 편하죠. 그럼 손이 어떻게 돼요? 다 세. 나랑 안 맞는 글러브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랑 맞는 글러브, 안 맞는 글러브 선택하는 것도 아까 이런 4개의 다양한 패턴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땅볼을 잡는 자세, 즉 왼손이 즉 제껴서 여기서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포핸드, 정면, 백핸드, 즉 가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글러브 모양이 글러브가 가로 방향형인지 세로형인지 세로형이면 이게 좀 쉬울 거고 가로형이면 이게 쉬울 거고 그렇죠. 손 모양은 팔의 위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가로형인데 세로로 세기 힘드니까 놓치는 거고 세로형인데 살짝 세워도 잘 잡히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겐다 글러브 시장이 들어오면 영상을 찍겠지만 226형과 236형의 가장 큰 차이 카달로그에 나와요. 종형 세로 방향으로 됐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겐다 구형은 가로형이었어요. 그걸 2를 끼면 어떻게 돼요? 글러브 완전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226형에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죠? 약간 1형에 가까운 글러브가 됐습니다. 즉 뭐예요? 가로형의 글러브가 약간 중립형으로 한 거예요. 근데 겐다 선수가 그걸 2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로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패턴은 좀 더 세로형으로 됐죠. 즉 약간의 세로형을 또 2를 느끼니까 더 가로형이 돼요. 그래서 덜 가로형이 되는 거죠. 즉 예전 글러브가 중립형에서 가로형을 껴서 212를 껴서 가로형이 됐다면 지금 거는 중립에서 한 20% 정도 더 간 거기 때문에 약간 중립에 가까운 가로형이 된다는 거죠. 패턴 모양이. 그래서 212를 낀다는 게 이런 가로형을 212를 끼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잡기도 어려워지고. 마타그 있는 글러브 중에서 아니면 일반 글러브 중에서 가로형을 2를 느끼면 그래서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토고 글러브를 잘 안 잡힌다고 2를 끼시는 분들 그리고 막 감아서 이렇게 넓게 쓰시는 분들 안 잡혀요. 편안하게 잡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안 잡힌다고 또 여기 감고 갖고 여기 꺾고 하시는데 토고 이거 길 다 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잡으면 돼 그냥 편하게. 네. 정면이면 땅볼이 이거죠. 편안하게 잡으면 돼요. 그냥 잡으면 돼요. 친다. 가로잖아요. 백핸드 세로네. 포핸드 잡네. 그럼 뭐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잡고 잡으면 돼요. 잡으면 왔어 그러면 딱 오면 되고 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빼면 되고 그럼 내가 물리면 딱 물리는 거예요. 그럼 땅볼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면에서 편하게 손목 편하게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그럼 옮긴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옮기면 돼요. 그럼 손 모양이 어떻게? 그냥 편안한. 즉 양손 모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잡아서 옮기는 거예요. 빨리 한다? 가는 거예요. 이걸 글러브를 꼈을 때 구현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가로 세로 방향 얘기들을 이제 글러브에다 접목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퍼포먼스적인 거 부분에서 글러브 되는 각도와 연관인 거예요. 앞에서 세나글 해서
인체의 힘이 관절에 있는 거 공이 닿는 시점과 핸들 롤링이라면 즉 글러브의 외형과 관련된 제가 말했죠. 조감하듯이 보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세로형 글러브, 가로형 글러브,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고 글러브의 닉네임을 진다라고 하면 저는 얘의 별명은 쌩님,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걸 쓰다가 잘못 잡은 경우가 있다라든가 공이 튀었다라든가 저거를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해요. 아, 내가 각도를 잘못했나? 핸들링이 좀 늦었나? 아, 타이밍이 좀 늦었나? 좀 더 대쉬를 했어야 될까? 자꾸 나를 체크하기 좋은 글러브. 그리고 얘를 진짜 완벽히 그래서 마스터가 되면 말 그대로 청출어람이 되는 이 글러브를 마스터하면 나머지 글러브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우 글러브가 어려운 글러브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여기 앞에 나왔던 글러브 중에서 가로형만 잘 쓰셔도 그러니까 얘보다는 저 걸리버가 훨씬 크고 넓으니까 잘 담기는 거 엄지 각도 좀 더 내려가 있고 그리고 파리지옥 같은 경우도 이 팜 사이즈가 바닥이 훨씬 넓거든요. 그러니까 첩첩 잡히는 거고 얘는 조금 더 작은 쟁반에 손가락만 길게 만들어 놓은 글러브 같은 느낌이에요. 딱 민감하게 끼는 그런 느낌인 글러브인 거고 좀 이해가 가시나요? 관념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05 패턴까지 설명드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DIY도 쉽고요. 레슨장 가서 진짜로 이렇게 받으면서 길들이는 느낌 투핸드로 잡는 연습 하기 되게 좋고요. 원핸드 싱글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잡으면 딱 잡으면 다 잡히는 어디가 됐든 막 여기가 됐든 볼집이 됐든 포켓이나 웹이 됐든 그냥 탁탁 물리는 잘 파리지옥처럼 담기는 글러브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어서 찍을 건데 제가 이제 결국에는 좀 외야편 해야겠죠. 외야편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할 거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만 찍고 또 한동안 또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간 못 찍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영상 이제 IP 셀렉트 외야편 두 종류예요. 자, 이 아이 얘는 모델명이 0032C 외야는 스티어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사람들 자꾸 댓글로 외야 글러브 언제 올려요? 외야 글러브 언제 올려요? 그러는데 이거만 올릴게요. 그러가 이거는 뭐 되게 짧게 끝날 거예요. 자, 얘는 025EC 보이시죠? 자,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IP 셀렉트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츠츠고 모델, 저 메이저리 갔던 애 있죠? 걔 모델이에요. 그 츠츠고 모델이고 얘는 가장 이제 표준적인 이 IP 셀렉트 외야 글러브예요. 모양이 좀 다르죠? 딱 봤을 때 고의 느낌이나 왼 모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놔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이 두 개 영상은 진짜 간단하게 제가 타이머 25분만 켜놓고 상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IP 셀렉트 외야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앞에 올린 저기 파리지옥 글러브 055 모델 정말로 야구의 레벨업을 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초보자인데 첫 발을 잘못 길을 들이셨다라는 분 아니면 계속 잘못된 방법에서 뭔가 기본부터 세팅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055 모델부터 시작하면서 좀 기본기를 닦아 나간다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막 박히는 글러브를 써서 잡힐 땐 박히는데 아니면 다 놓치는 그런 분들 역시도 055 모델 정말로 저는 강추합니다. 자, 다음 외야 글러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벌써 시간은 새벽 4시네. 다음 영상도 빨리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